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저희가 하도 음향사고를 많이 내서 결국은 핀 마이크에서 이렇게 대가리 큰 마이크로 마이크를 좀 바꿨습니다. 소리가 좋아야 될 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네, 어떤지 한번 의견을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더 이전하고 비교해서 좋아졌는지 아니면 바꾸는 게 다시 나은지. 제가 무려 한 1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어요. 마이크에 대해서. 결국은 오디오 뭐였더라? 오디오 저걸 뭐라 그러더라? 오디오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했었던 거죠. 그거 없이 그냥 했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거를 설치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사실 별로 힘든 건 아닌데 네. 이 오디오 잘 만지시는 분들하고 바터를 좀 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분 자산을 좀 운용을 해드리고 그분이 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디오 한번 세팅 좀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는 뭐 그런 상상도 해보았어요. 네, 연락 주세요. 자산 관리는 저희가 잘합니다. 네. 네, 오늘 전데 오디오는 아주 잼뱅이네. 또 귀는 밝아. 그거 되게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오디오는 못 만지면서 또 귀는 밝아. 예를 들어 요리는 못하는데 입맛은 높아. 뭐 이런 거죠. 개념인 거예요. 참나.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조금 더 많이 올라오네요. 우리 나침반의 영혼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마다 대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은 편이에요. 네, 요즘 금요일마다 좋은 지가 좀 몇 주 연속으로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트라우마를 지금 거의 완전히 이제 금요일이 씻었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항상 이제 기분 좋은 금요일을 여러 번 네. 맞이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주말에 비만 안 오면요. 비가 주중에 많이 왔어. 네, 이번에 좀 많이 왔죠. 오늘도 네. 왔고 이번 주말에 좀 말길 기원하면서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73%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0.35% 올랐습니다. 개인이 역시 오르니까 코스피에서 많이 던졌습니다. 9천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770억 매수,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4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9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7,4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제일 좋았던 업종 1위는 운수장비 업종 3.7%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하고 김필수 교수님하고 강연한 게 센 게 아닌가 어디 해킹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해킹당해가지고. 네, 해킹당한 건가? 뭐 이런 엉뚱한 생각. 정신 차려야 되겠죠? 무슨 얘기 나눴는지 궁금하네요. 그 기아차, 현대차 미국 10%와 그다음에 원에는 환율이 지금 좁혀드는데 과연 일본과 싸워서 경쟁해서 괜찮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네, 남자들만의 그 자동차 썰이었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업로드 되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뒤에 로드가 많이 걸려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오늘 자동차 업종에 좀 호재가 좀 여러 개 터진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일단 어제였나요?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좀 공장 셧다운되고 뭐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이제 좀 해결 모드로 가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GM이 가동을 멈췄었는데 이제 곧 재가동한다는 소식 영향으로 좀 어제 미국장에서도 자동차 업종이 좀 올랐고요. 네. 그리고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현행 7,000달러인데 최대 12,500달러까지 늘리는 인센티브 제도가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래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요거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네. 했습니다. 뭐 국내 이건 내수 소비에 좀 도움이 되겠죠. 차 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차 K8 모델이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네. 지난 3월부터 예약을 받았는데 그랜저 예약 대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흥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그 소비자들이 정말 약기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최근에 기아차의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많은 매니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걸 어떻게 알고 분위기가 돌고 있어. 기아 쪽의 판매가 상당히 좋다. 그거죠. 상당히 좋습니다. 오타쿠들 정말 많아. 근데 그런 거 따지면 주식 오타쿠는 아직은 많지는 않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자동차 오타쿠나 뭐 밀리터리 덕후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주식이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 아싸비오. 주식 오타쿠 많으면 이제 우리 방송 접어야 됩니다. 그렇죠. 접어서 안녕 이러면서 네. 여러분 이제 떠나갈게요. 이러면서 그 짤을 보셨군요. 여자가 만화로 나오는 거. 그 애니메이션 보셨군요. 네, 네. 그 유명한 짤. 그거 비슷했나요? 조금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떠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젊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늙었습니까? 전생 연예인 하셨을 분이 진짜.
계속 나이로 몰고 가는데요. 아니 괜찮아 뭐 상관없어. 가정에서 일하는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가정에서 일하시는 얘기만. 설거지 얘기만 하면 되나요? 설거지까지는 저희가 커버합니다. 근데 뭐 빨래를 했다가 빨래를 겠다 하는 순간 망한 거야 그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지난달에 이제 K8의 이제 예약 대수를 보면은 13,000대가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랜저는 8,000대 계약돼서 이거를 뛰어넘었고요. 현재 이제 생산 대수가 계약 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 영향으로 K8의 월 생산 대수는 6,000대 수준이라고 하고요. 2달 연속으로 이제 계약 대수가 생산 대수의 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마이너스 옵션을 채택했기 때문에 후방 주차 보조 기능, 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이런 걸 제외하면 빨리 출고가 가능하긴 하지만요. 예. 저기 그 스마트 키가 안 먹는데 키를 그것 다른 걸 준대. 키를 열쇠. 다른 걸 줘. 열쇠를 따로 줘. 그냥 그 쇠 열쇠 있죠. 쇠 열쇠. 쇠 열쇠를 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반도체가 오면 바꿔준답니다. 나중엔 또 바꿔주나요? 바꿔준대. 지금 상황이 그래. 카니발 같은 경우는 하면 이제 뒷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쇠다 닫혀 하잖아. 그게 이제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부족으로 그걸 못 만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해. 미국 애들 같으면 그걸 안 내보내잖아요. 몰라. 다른 나라 어떤지 몰라.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보내. 팔아. 나중에 나중에 고쳐주겠다. 그 부분만. 일단 팔아야 되는 거야.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먼저 받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이해관계가 맞는 거지. 나 같으면 안 받아요. 안 받으세요? 나 같으면 안전한 걸로 달라. 내가 언제 그걸 또 가서 또 하고 있니? 안 돼. 이러는데 야 한국 사람들은 이런 유연성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잘 적응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기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니처 모델이 인기 트림이라고 하는데 차량 가격이 3,80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많이 올랐다 차가. 많이 올랐죠. 옛날에 그랜저가 2,700만 원 했었는데 2,700cc가. 너무 옛날 아니에요? 2,400cc. 예? 너무 옛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때 이후로 차를 사본 적이 없어서. 아니구나. 새 차를 사본 적이 없나. 현대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어서. 그렇군요. 네. 예, 오늘 현대기아차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5%씩이나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그리고 뭐 부품주들 보면은 현대 위아가 8.4%, 만도 6.5%, 현대모비스 3% 이렇게 다 같이 좋았습니다. 전 솔직히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대표 대형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인 것 같아요. BBIG가 아니고 자동차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계속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점유율 10%가 굉장히 의미 있다. 야 이게 웬일이냐. 그냥 원엔 환율 붙는데도 판매가 신장되면 이건 진짜 기록적인 일이다. 옛날 같았으면 떨어져요. 분명히 떨어져. 근데 미국에서 판매가 안 떨어진다는 건 어제 그 얘기를 주로 나눈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아저씨 저보다 나이가 더 많잖아. 아저씨들 두 사람 모여서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도요타는 벤치마크의 대상일 뿐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절벽 같은 존재였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거의 맞짱을 뜨기 시작하면서 쫓아가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넥서스가 했던 미국에서 안착했던 그 시간보다 월등히 빠른 시간으로 제네시스가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현대기아차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주식을 해보시지도 않은 분이 저 같으면 현대차를 사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주식을 결국 안 하시겠죠. 지금도 안 하시나요? 네,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죠? 이쪽에 대해서 문외한이세요. 원래 테크니션들이 그 공학도들이 이런 쪽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그 탐방해 보면 사장님이 공학도인 경우 굉장히 골치 아픈 경우 많아요.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몰라. 자기 회사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우리 회사 이 기술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러고 계속 우리한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가서 아니 그게 팔리냐고요. 얼마나 팔릴 건데요. 이걸 물어보고는 우리는 근데 이건 우리 기술 너무 좋아. 이래버려. 그렇죠. 이러면 답 없어 진짜. 탐방 가서 그런 일 많았거든요 진짜. 네, 오늘 근데 중소형 부품주도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4월달, 5월달 수출 데이터만 봐도 자동차와 이제 자동차 부품이
항상 1, 2위를 차지했었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야, 오늘은 근데 호재가 워낙 많았네요. 진짜 그 전기차 맞습니다. 문제하고 뭐 세금 문제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양유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드디어 네, 남양유업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52.63%를 한행컴퍼니랑 사모펀드에 3,100억 원에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당 82만 원 수준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현재는 이제 상한가를 쳐서 57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이제 대리점 갑질 논란 때문에 불매 운동도 일고 그다음에 불가리스 사태 이런 것도 네. 이제 있어서 기업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했었는데 이런 게 좀 이번 매각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많고요. 마지막 불가리아가 불이 됐지. 그렇죠. 타격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이렇게. 그리고 한행컴퍼니라는 데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M&A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내 사모펀드입니다. 기존에 이제 웅진식품, 뭐 대한항공의 기내식 사업도 거의 1조 가까이 주고 샀었죠. 쌍용양에도 인수한 이력이 있고요. 한행컴퍼니는 남양유업 인수 후에 이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갔어. 그쵸. 왜냐면 공장이 주요 네. 공장이 셧다운 3개월 먹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손발 잘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회 인식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정도의 셧다운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실은 약간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워낙 그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당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야 우리 요구르트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라는 게 머릿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신 분 아니에요. 원래 자기 약 파는 사람들은 자기 약이 만병통치약이거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자전거가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맨날? 그렇죠. 허벅지가 만병통치잖아요. 저는 다 필요 없어. 그럼요. 이런 게 허벅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장약 프로바이오틱스 파시는 분들은 그거 먹으면 그냥 다 좋아져. 그다음 무슨 지압 신발 파시는 분들은 지압 신발 하면 그냥 막 몸이 다 좋아지는 거야. 어떤 그런 속에서 당연히 하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생산 공장을 두드려 맞을 정도면 워낙 이미지가 실추되었던 부분인데 그걸 또 딱 치고 들어가니까 사실 저는 그때 그 불가리스 사태 나면서 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이거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좀 아쉽다. 근데도 이제 주가상으로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회복을 많이 못했었어요. 아직도 싸죠 사실은.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 상한가를 쳤지만 메일 유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싼 편이죠. 그러니까 이 한행코는 진짜 잘 들어갔어. 상한가 치기 전하고 비교하면 한 1.8배 더 주고 산 꼴이긴 한데요. 상한가를 쳤어도 아직 뭐 지금 사도 한행컴퍼니보다 싸게 들어가는 수준이긴 하죠. 네. 그냥 비싸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 정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많이 이제 인식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존 남양주주 유업 주주들이 좋아졌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잘된 일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네. 이제 안 된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로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네, 박상구 전 아시아나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때문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의 배임액이 약 6,900억 원, 에어부산 횡령액이 360억 원, 아시아나 IDT 횡령액이 180억 원으로 합산해서 한 7,5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뭐 자기 자본도 많이 없어졌는데 7,500억이면 굉장한 비중입니다. 네. 일단 6월 17일까지 거래소의 결정 기한이고요. 15 영업일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딜도 진행 중인데 설마 상단 페이지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업종 상승 보였던 게 은행주였습니다. 은행주가 오늘 1.8% ETF 기준으로 올랐고요. 한국은행은 이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은행주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은행도 많이 올랐죠. 네. 전일 이주열 하는 총재가 이제 금통위 직후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면서 뭐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내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국채 상승세를 좀 이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1년간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의 결과로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정상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JP모건에서도 관련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11월쯤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미국보다 빨리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캐나다나 다른 나라들 미국보다 빠르죠. 네, 금통위 결과를 두고 JP모건은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했고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에서도 매파적인 정책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금통위에서 매파적 소수 의견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4분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은 내년 4분기를 예상을 했었지만 내년 3분기로 한 분기 앞당겨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KB금융이 3%, 기업은행 3%, 하나금융 2.6%, 신한지주 1.8% 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레버리지 슬슬 조심하셔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레버리지가 많이 장렬된, 즉 신용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레버리지로 인한 그 좀 급락 사태를 최근에 좀 많이 겪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루에 좀 막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을 때도 결국 레버리지가 많다라고 이제 많이 밝혀졌었고, 빌황 사태도 비슷한 그렇죠. 사건이었죠. 사고는 항상 내 돈 내산하면 사고가 덜 나는데 남의 돈 갖고 와서 크게 한번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사실은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도약판은 그 욕심이라는 장애물을 치우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 부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투자가 왜 지금 그 바들이 이렇게 없느냐? 다른 쪽은 그렇게 바들이 많은데 자동차도 그렇게 바도 많고 다 많은데 왜 없느냐?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렵지롱. 네. 그리고 네. 사실 뭐 요즘 같은 장에는 주식을 이제 레버리지로 하는 장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하여튼 레버리지를 주식에 쓴다고 하면 정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와 이건 정말 금융위기만큼 빠졌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정도에야 대출을 좀 써가지고 고민을 해보지. 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쓰는 거는 뭐 저로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가능하겠죠. 사이렌의 그 목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본다, 남자 보기를 돌같이 본다, 나는 돈 보기를 돌같이 본다. 이런 분들은 레버리지를 쓰셔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 주변에 그런 분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거 같다고 하더라도 진짜 막상 큰 폭의 폭락을 한번 부딪혀 보면은 또 사람 심리가 또 확 바뀌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를 사는 산이요 무릇무리로다 이러면서 하실 수 있다면 시종일관 그런 분은 뭐 조금 쓰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정황적으로 작년 그 폭락장에서는 정황적으로 레버리지 쓰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네. 게다가 이제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스트리밍 영상 스트리밍 기술 업체에 25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분 100%를 인수를 하는 거고요. 업체는 INI 소프트라는 곳입니다. 네. 뭐 이걸 보고 이제 OTT 사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내년을 목표로 자체 영상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존까지는 이제 카카오 TV에 컨텐츠를 올리거나 넷플릭스 등의 이제 기존 OTT 업체에 영상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체 컨텐츠 제작 역량을 통해서 직접 OTT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엔터는 이제 크로스 픽처스, 월광, 사나이 픽처스, 그랜 그린 미디어 등의 이제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들을 많이 인수를 해왔고요. 뭐 가수나 배우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네. 카카오가 OTT 시장에서 메인 플레이어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는 이런 시각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엔터는 내년에 IPO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전까지 좀 몸값 올리기에 좀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화기 잘 틀어놓고 지내세요. 카카오엔터에서부터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네. 왜요? 아니 뭐 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컨텐츠가 필요하면 우리 나침반님한테 잠깐 나오시겠어요? 저 이러면서 뭐가 빠집니까? 비디오도 오디오도 하나도 빠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과찬이십니다. 그 뇌도 섹시하고 예. 그래서 연락이 오겠어요. 저는 연락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대우건설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이제 여기저기서 인수를 하려고 하고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지금 좋아. 근데 하나가 추가로 뛰어들었는데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에 하나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투자청입니다.
기존 참여자들은 이제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그다음에 중국의 최대 건설사, 국내 중견 건설사인 중흥건설, 중흥건설도 굉장히 인수위지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이어서 점점 인수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투자청은 운용자산이 한 6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다. 굉장히 큽니다. 네. 그다음에 대우건설의 중동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우건설과 아부다비 투자청의 이제 자금력이 결합을 하면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수주를 따내기가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매각 대상 지분은 KDB 인베스트먼트의 50.75% 지분이고요. 네. 지분 가치가 1.6조 원인데 경영 프리미엄을 더해서 약 2조 원 정도에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오늘 주가는 한 2% 상승 정도에 부각을 했습니다. 야, 저 외국에다 팔리면 최대한 비싸게 팔리면 좋겠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노조가 어떻게 또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노조에서도 좀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요. 기관 투자자에서 아크인베스트먼트 ETF에 풋옵션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 SEC 공시에 따르면요. 블랙스톤 산하 엣지펀드를 비롯해서 약 20여 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1분기에 아크 ETF 풋옵션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블랙스톤 최고의 큰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 거죠. 기사 제목처럼 네, 캐시우드에 대한 이제 숏배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경기 민감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네. 아크 ETF는 이제 최근 단기간 내에 급등을 했고 기술주 위주의 포트폴리오였는데 2019년 말에 자금 규모가 19억 달러에서 올해 2월 중순에는 280억 달러로 한 15배 증가했습니다. 대단하다.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차익 실현 의지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쇼칠만 해요. 왜냐면은 그 캐시우드 인터뷰한 내용 보면 좀 황당해. 지금 저게 논리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어설프지 않아요? 너무 어설퍼. 그래서 야 이랬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런 뭐 풋옵션 베팅에 힘입어서일까 모르겠지만 지난 2월 12일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대비 지금은 한 30%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레버리지에 관련돼서는 서서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서서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말 주말에 뭐 이제 특별한 뭐 계획 없으세요? 뭐 딱히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섬에 가려고 그랬는데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이래서 또 토할까봐 섬 안 가시나요? 섬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네. 출발하셔야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